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 이제 막 1시가 넘었고요. 캘리포니아, 놀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년 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4년 하고 일주일, 2주일. 지난주에 4주년 기념 기브어웨이를 했고요. 리미그린 님이랑 그 다음에 클로틸다님 두 분이 당첨이 되셔서 제가 어제 24일 화요일 날 소포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리미그림님 캘리포니아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셨을 것 같고, 클로틸다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글쎄요,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쭉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릴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또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뜨개 먼저 보여드리고, 뒤로 가서 제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하고, 중간에 시간이 되면 아마 디자이너 피처 해가지고 디자이너 소개 좀 해드리고, 모두 다 아시는 디자이너지만 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죠. 이번 주 F4가 하나 있고요. 위비 2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F4는 여러분한테 지난 한 2주, 2주 정도 보여드렸던 블랭킷 완성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사진 안 찍었지만 아마 영상 에디트할 때 풀 포로를 요 옆에다가 같이 붙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거는 30개 모티브 그래니 스퀘어 뜬 거 블락까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나머지 12개 중에서 그건 프로그레스인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한 6개 정도 떴던 것 같고 6개 정도가 남아 있었던 상태고, 제가 사용한 실이 뭐냐 하면 이 페인트 박스에 100% 올 월스티드 슈퍼 와시란 요렇게 생긴 실인데,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하려고 그 쉐보론 스타일의 블랭킷을 하나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는 남은 게 또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잘 묶어서 어디 스토리지에 넣어놨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옆을 보는 이유는 그 책을 제가 지난주까지 저기다가 옆에다 놔뒀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블랭킷을 뜨려고, 그 책은 10개의 모티브가 실려져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니 모티브가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하얀색으로 뜨자, 이걸로 뜨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볼밴드는 없지만 로완의 슈퍼워시, 로완 퓨어 올 월스티드, 그게 100% 슈퍼워시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뭐를 하려고 그 색깔들이랑 또 그 오프 화이트 색깔이랑 한 5개, 6개 정도의 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색깔로 뜨면 되겠다. 그냥 화이트 블랭킷을, 그냥 오프 화이트 크림 블랭킷을 뜨겠다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뜨기에는 실이 부족하여서 제가 1월달쯤 이제 그 실을 같은 색깔을 한 6개 정도를 더 오더를 했는데, 제가 한 4, 5개 가지고 있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뜨다가 보니 이게 다일랏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색깔이 같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색깔을 그냥 하양은 아니죠.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오프 화이트 크림 색깔인데 한 가지 색깔인데 톤이 다른 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그레니로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실 남은 거 지난번에 블랭켓을 뜨고 남은 실이 요 하얀색은 이거는 화이트예요. 요거가 세 볼하고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투리 파스텔 톤의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모티브를 만들어서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를 한 몇 줄 정도 뜨면 되겠다, 몇 라운드 정도 뜨면 되겠다 해서 그걸 30개를 일단 만들고 왜냐면 너무 자투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실 배분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분한 넘버의 컬러가 아니라 어떤 거는 뭐 한 20g 남아있으면 어떤 건 한 80g 남아있고 어떤 건 막 15g 남아있고 그러니까 되게 랜덤해서 그걸 아무튼 배열을 뭐 몇 대 몇, 뭐 4x5, 뭐 5x6, 뭐 6x7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오프 화이트 색깔이 있으니까 모티브를 일단 가운데다 놓고 가장자리는 그냥 오프 화이트 색깔로 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제가 이거는 선물로 드릴 거라서 제가 올해 제 지인분이 아들을 대학에 보내시는데 그분 뭔가 이렇게 허그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허그 같은 느낌으로 블랭킷을 하나씩 떠드려야지 원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래야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정이 많았고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실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좀 빨리 속도를 내서 떴어야 했어요. 그래야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지 이것 때문에 또 실을 사는 건 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실들을 맥시마이즈해서 한번 떠보자 해서 30개의 컬러를 넣고 그 색깔은 이렇습니다. 이런 색깔들이에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5줄을 색깔을 넣고 이걸 웬만하면 다 다른 색깔을 넣어서 5가지를 제가 아마 8가지 색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줄을 컬러를 넣고 6, 7은 오프 화이트로 넣는 거를 30개를 떴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로 12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오프 화이트 색깔로 12개가 안 나와서 또 막 고민하다가 이 모티브를 떴어요. 이것도 7줄인데 마지막에 5, 6, 7을 크림으로 넣고 이 오프 화이트를 넣고 중간 두 번째 단에만 이 색을 한번 넣어서 색깔 자체는 하나, 둘, 3개씩 들어가는 거를 8개를 만들고요. 정말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그것까지도 맥시마이즈를 해야 돼서 나머지 4개는 요렇게 first row하고 third row만 색깔을 넣고 나머지는 다 그 오프 화이트로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블락을 했는데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이가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건 화이트고 이거는 오프 화이트죠. 약간 노란 기운이 드는데 이것보다 제가 쓴 색깔은 조금 더 노랗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월스티드 웨이트예요. 근데 두께감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실 로완의 퓨어 올 슈퍼와시 얀 같은 경우는 이 느낌이 100% 슈퍼와시인데도 불구하고 100% 슈퍼와시 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느낌이 슈퍼와시 울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 매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거칠진 않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실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블랭킷을 막 이렇게 쉐브론 블랭킷을 뜨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 때문에 뜨는 거라서 좀 돈을 많이 들이기는 싫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 8개
정도 색깔과 이 화이트를 써서 그 블랭킷을 만들었는데, 이게 살짝 두꺼워서 제가 이 색깔을 많이 넣은 모티브의 사이즈와 정말 딱 2줄 색깔을 넣은 거랑 막상 블락을 해보니까 사이즈가 달랐어요. 확실히 이게 좀 더 작게 나왔습니다. 이 오프바이 로완 실을 쓴 것이. 근데 코스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수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대강 이으면 또 그렇게 얼추 맞아 떨어지겠지. 밸런스 있게 또 넣어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찍고 나서 마저 모티브를 끝내고 그 다음에 블락을 한 다음에 이제 조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6x7으로 떴고요. 가장자리 12개. 12개, 완전 가장자리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렇게 넣고 뭐 여기 하나씩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조인을 다 해줬고요. 위빙까지 다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놀러 갔기 때문에 금요일날 또 애도 왔고, 그래서 금요일날은 제 비행기가 오후 비행기였어요. 3시 15분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침 내내 이제 먹을 것들 좀 만들어 놓느라고 좀 바빴고, 그래서 가기 전 목요일까지는 얘네들을 끝내고 가자. 그래서 얘들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조인하는 것까지는 끝내고 보더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월요일날 저희가 돌아왔을 때 월요일 저녁부터 월요일하고 화요일 어제까지 에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어서 에징 하는데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에징을 이 메인 컬러랑 비슷하게 다잉을 해서, 왜냐면 이게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을 써서 이걸 조금 노랗게 만들어서 요걸 쓸까, 아니면 저는 이제 원래 쓰던 실은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보더를 두를 만한 양도 남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 색깔 다일랏이 다른 저걸 하나를 뜯어서 그래도 같은 색깔이려니 하고 보더니까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조인을 했습니다. 그냥 다이 안 하고 다일랏이 다른 걸 그냥 사용했고요. 이거 보더 끝나고 요만큼 남았어요.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다 그 색이 그 색 같은데, 뭐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메인 바디고 이게 다일랏이 다른 건데, 이게 약간 그레이시하고 조금 더 밝고 이게 확실히 더 누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이렇게 해보면서 차이가 많이 날까?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줄은 그 더블 크로셰를 해줬고, 한 줄에 더블 크로셰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걸 그냥 하얀색으로 쭉 하느니 뭐 색깔을 넣어볼까, 색깔이 남아있는 게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로완의 퓨어 올 월스테드 이 슈퍼워시 얀에 제가 이 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메인 컬러에 썼던 건 딱 이만큼 남았습니다. 근데 핑크가 제가 제일 많아서 핑크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이 블랭켓에. 이게 핑크고, 제가 썼던 이게 로완에 제가 갖고 있던 핑크인데, 이게 더 쿨한 핑크면서 브라이트하죠. 이건 오히려 세몬 색깔이랑 더 가깝게 느껴져요. 화면으로는 더. 근데 이게 그냥 핑크 베이스니까 그냥 하얀만 쭉 하느니 핑크를 한 줄 넣자 해서 핑크는 해프 더블 크로셰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크로셰로 메인 컬러를 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줄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한 줄만 피코 에징을 넣고, 피코 에지의 디스턴스를 어떻게 할까
처음엔 조금 더 촘촘히 했다가 이게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더 간격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에서는 다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바디고 여기서부터 보더예요. 근데 바디하고 보더가 확실히 보더의 첫 번째 색깔, 이 색깔 보시면 다르죠. 이게 조금 더 밝아요. 모르겠다. 나는 이 정도면 내 최선을 다했다. 해가지고 그냥 끝냈습니다. 끝냈고 이게 이제 더 보더를 확실히 넣어줘서 확실히 더 커졌고 이런 식의 보더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6x7에 보더 넣고 해서 이 그레니만 연결했을 때는 빠듯하게 랩블랭킷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좀 넉넉한 랩블랭킷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에 들게 잘 나왔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좀 고민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거는 지인 선물로 아마 다음 달쯤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 더 빨리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저언이는 끝났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로안의 퓨어 올 월시드 이게 이제 5볼이 남았는데 다음에 또 주문을 하면 이게 색깔이 다를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리턴을 할까 지금 반품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때 6볼을 산 것 같은데 한 볼은 그냥 쓰긴 했습니다. 근데 뭔가 그 블랭킷을 다음에 또 뜬다 해도 5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반품은 90일 안에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얘들이 있는데 이게 화이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요렇게 새 거가 3볼 있고 요만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할 게 없는데 아무튼 이건 다시 들어가는 걸로. 이게 뭐 자투리를 써가지고 실이 많이 줄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한 뭉탱이에 그냥 너저분한 것들이 없어졌다 뭐 그런 정도지 막 크게 뭔가 푹 줄어든 느낌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F5 하나 있고요. 이제 윗 보여드릴 2가지는 양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여행을 갔다 와서 뭔가 이렇게 서브스텐셜하게 뜰만한 것은 집에서 이 블랭킷은 끝낸다고 그렇게 했고 옷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가기가 싫어서 그냥 양말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떴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후에 떠나서 금요일날은 뜨개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은 비행기 안에서도 안 했고 비행기 안에서는 그냥 제가 책을 보리라 하고 작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양말 2개 하나는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 그걸 하나를 끝을 냈고요. 요거 제가 요 색깔 지금 색깔이 되게 진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낮 시간이라 그런지 방이 좀 어두워서 불을 켜놔서 이게 색깔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색깔의 양말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제가 제 샵 레드우드얀 거기에 스몰 웨이시 이런 색인데 딱 이 색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연한 색을 원하긴 했는데 이 색으로 양말을 뜨면은 샘플도 되고 내가 신으면 되겠다 해서
스포일 웨이시라 제가 코스를 더 적게 잡고 바늘도 한 치수 큰 거를 사용해서 리빙입니다. 3x1 리빙으로 된 거고요. 좀 도톰한 거죠. 제 사이즈라서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요거 하나를 끝냈어요. 지난주에 아마, 지난주 아니면 그 지난주쯤에 아마 요만큼 정도 뜬 걸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하나를 끝냈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페어의 두 번째 양말은 제가 캐스트 온 밖에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블럭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도톰해요. 양말이. 그래서 색깔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양말 신으면은 이렇게 리빙이 되겠죠. 리빙. 심플한 립 양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사실 리빙은 안 뜨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재미있다 사람들이 말하진 않는데, 뭐 한 표 정도는 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끝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약간 망설였어요. 제가 다잉한 BTS 컬러를 사용을 할까, 아니면 제가 보여드린 그 58 시릴 중 약간 보라색 나는 게 있어가지고 BTS 콘서트를 볼 때 내가 이 양말을 뜨겠다. 여기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58에 이걸로 결정을 해서 일단 떴습니다. 이게 여기 발음을 못해서 21 여기에 색깔 번호가 11601입니다. 이렇게 뭔가 크랩 블루 퍼플 크랩 같은 게 들어있고, 제가 이제 좀 뜨는데 용이하게 뜨기 위해서 여행을 가면서 뜨는 거라서 이렇게 감았어요. 케이크로. 원래는 스케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안에서 빼지 않으면 사실 조그만한 파우치 안에서 얘가 굴러가지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케이크로 감아서 이런 색깔이고요. 보라색이 배경인. 그래서 그날 아마 캐스트온만 미리 해놓고 그 BTS 공연 보면서 진짜 리빙의 한 3분의 2 정도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떴습니다. 나머지를 좀 잘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제 사이즈가 아니고 조금 더 크게 떴기 때문에 이만큼 떴습니다. 약간 제가 입은 옷이랑 블렌드인 이게 조금 더 바이올렛 느낌이 더 나지요. 요런 색깔은 제 옷이랑 비슷한데 여기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요만큼을 힐턴부터는 제가 오는 날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시작해서 공항에서 내릴 때까지 뜬 게 요만큼이고, 그 이후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랑 그제는 계속 블랭킷을 끝내느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갔다 온 게 요만큼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뭔가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인텐셔널리 이거를 뜨겠다.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잠을 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 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떠야지 되겠다 막. 근데 그럴 때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번엔 정신을 차렸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떴습니다. 이만큼. 이게 윗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번 주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제가 오는 날 월요일 날 왔는데, 그날 비행기가 7시 15분, 아침 7시 15분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4시 반쯤 일어났나? 마지막 돌아오는 날은 저희가 벌뱅크에 있는 비행기장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그냥 그날 자고 호텔 근처에서 자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좀 가까운데 예약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한 6마일, 6,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도 가깝죠. 그리고 이동 시간이 되게 이른 시간이라서 차가 막힐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차가 있었기 때문에 렌트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스를 넣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매니지를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로컬 공항으로 갔다가 로컬 공항만 사용하는 걸로. 왜냐면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일단 운전해서 가는데 시간이 2시간이 걸리고요. 저희 집에서. 그 다음에 도착하는데도 웬만하면은 LA 공항이나 아니면은 그 복잡한 공항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막 여행이라기보단 여행은 여행이죠. 근데 좀 홀가분하게 갔다 올 만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비행기 시간 자체가 거의 뭐 1시간 45분이라고 하는데 비행 시간만 따지면 뭐 타고 내리고까지 빼고 그냥 비행 시간만 따지면 한 1시간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이걸 공항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미니마이즈 하자. 그래서 진짜 작은 공항에서 가는 거는 확실히 더 비싸요, 가격이. 그치만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면 공항에 가고, 또 이번에는 로컬 공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가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애가 데려다주고 애가 데리러 오고 이래가지고 진짜 뭐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사람도 적고 너무 좋더라. 오히려 벌뱅크 에어포트나 저희가 내렸던 팜스프링스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왜냐면 팜스프링은 사실은 여행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팜스프링 아시는 분들이 산타로사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에 공항이 있는 이유는 이쪽에 와이너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디든지 와이너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단 소노마 나파밸리 지역은 와인이 주 산업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유명하다고 불리우는 와이너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와인을 안 마셔서 그렇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팜스프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휴양지인 것 같으면서도 휴양지가 아닌,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 이스트 쪽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바다랑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수영장 위주로 오퍼레이트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팜스프링스 바로 옆이 코첼라예요, 코첼라. 그래서 거기 이제 여름에 페스티벌 하고 그런 많이들 사람들이 붐빌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갈 때는 정말 차도 안 빌리고 그냥 우버나 리프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왔다 갔다 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 저희가 금요일 오후에 갔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니까 오후 5시쯤 됐는데 지난주에 진짜 피크로 더웠습니다. 이게 익스트림하게 더웠어요. 한여름에 더운 날인 거죠. 그래서 저희 동네도 꽤 많이 더웠단 말이에요. 거의 한 90도 육박하도록 더웠는데 아마 저희가 팜스프링에 도착한 날이 그 더위의 가장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도 금요일까지 덥고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날까지 덥고 그 토요일부터는 조금씩 시원해지는. 근데 시원이 여기 시원과 거기 시원은 다른 거죠. 여기랑 거기는 한 20도 정도 페런하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셀시어스 디그리는 잘 모르니까. 페런하이트로 한 20도 정도가 더 덥고 한 셀시어스로 10도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진짜 완전 푹푹
찔 때잖아요. 그래서 도착하고 공항에서 나왔는데 그 공항은 거의 야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 부분만 딱 그 실내고 거기서 문을 열면 바로 아웃도어예요. 이 텐트 같은 것만 쳐져 있지. 그래서 그 더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리프트 예약을 저희 남편이 다 했으니까 리프트를 이제 픽업을 하는데 밖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 온도가 106도, 105도, 106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날 최고 온도가 108도였던 것 같고 그게 이제 40도가 41도 정도 됩니다. 41점 얼마 그런 것 같아요. 105도 정도가. 근데 워낙에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은 사막이고 더 뭐 드라이하기 때문에 한국의 41도랑은 다른 얘기죠. 그거보단 난데 뭔가 이렇게 그 사우나? 드라이 사우나에 들어간 느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도착을 해서 팜스프링스 다운타운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막상 가보니 별게 없었고 다운타운에 뭐랄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제 뭐 이렇게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있는데 다운타운이 되게 조그맣고 볼 건 없었어요. 볼 건 없었고 마릴린 monroe 그 조각이 있다 그래서 스커프터가 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그 도로에 그냥 빅박스 스토어 같은 것들, 옷가게들 아니면 무슨 관광지 같은 관광 뭐 그런 것들 파는 근데 그것도 많은 것 같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어딜 놀러 가면 항상 매그넷을 하나씩 집어오는데 팜스프링에는 뭐 이렇게 딱 시그니피컨트한 뭐가 없어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게 사실 더 없었고 그런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영복 파는 데 되게 많았고 아무래도 이쪽은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수영장이 있으니까 뭐 수영복을 파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바닷가 노는데 수영복은 왜 이렇게 판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딱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진짜 다 이렇게 쭉 낮은데 여기 제가 있는 지역도 다 낮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기는 산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막 산들 이런 게 언덕 같은 게 사막의 언덕 뭐 이런 거 같은 게 확 보이고 건물은 낮은데 팜트리가 많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하면 팜트리 생각나시지만 저희 동네는 레드우드 트리 이게 대부분이에요. 팜트리가 많지 않아요. 거의 보기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 나무가 아니라 저희는 레드우드 트리가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되게 드라이하고 노랗고 막 이런데 팜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 여기가 진짜 서든 캘리포니아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한적하고 팜스프링스 에어포트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는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해봐야 있다면 멕시코? 근데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주인 걸 보니까 캐나다를 다니는 거, 캐나다 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노선하고 뭐 있다면 멕시코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도지만 게이트도 몇 개 안 되고 한 5개 될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총 합해서 저희 산타로사 공항 게이트도 한 4개 아니 한 8개 있던 것 같아요. 한 4개가 한 무리 저쪽에 한 3개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한 8개는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조그맣습니다. 통 합쳐서. 그러니까 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생각하면 진짜 조그맣죠. 비행기도 이렇게 밖으로 걸어 나가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움직이는 계단을 오르는 스타일이고 비행기 자체도 이쪽에 2좌석 이쪽에 2좌석 그리고 총 한 21번까지 객석이 아니라
좌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게 40개 사이 80도 안 돼요. 앞에는 또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같은 쪽은 좌석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80개도 아니 8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70개 정도? 좌석이. 그런 비행기는 제가 예전에 저희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 저희가 플로리다의 키웨스트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키웨스트까지 다이렉트하게 가는 그런 비행기는 없었고 거기서 이제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은 데서 보통 내려서 거기서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서 키웨스트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작은 비행기를 타보고 이렇게 작은 비행기는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마 한국의 저가항공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너무 더워서 그냥 얼른 밥이나 먹고 호텔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이런 관광지의 밥은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발품 팔아서 조금 더 걸어서 가기는 그게 금요일 오기도 했고 막상 그날 뭐 어디를 예약을 할까 하고 보니까 예약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리고 아무래도 리뷰가 좋거나 이제 레이팅이 좋은 데는 다운타운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걷기는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거기서 이제 또 호텔까지 리프트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체크인을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숙소가 이번에 되게 좋은 숙소를 그러니까 뭔가 리조트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메리엇이었는데 저희는 팜 데저트. 이게 제가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이걸 갑자기 이렇게 설치를 하고 팜스프링은 들어봤지 뭐 그런 정도였지 뭐 그 지역의 막 지명이라든가 그런 거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 팜스프링스의 그 온천이 있는 곳은 데저트 스프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데저트 스프링에 그런 온천이 있다더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숙소를 잡은 곳은 팜 데저트라는 곳이고 또 거기보다 팜스프링스보다 약간 위쪽에 데저트 팜 스프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팜 스프링 데저트? 아니면 데저트 팜 스프링.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온천인가? 저는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질 않아서. 저 남편한테 그 얘기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온천을 하려고 그랬더니 온천이 없는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온천을 또 가기도 뭐하고 어차피 짧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호텔을 갔는데 이제 호텔이 약간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페리 빌딩 맞은편에 하얏트인가 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한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호텔이 있으면 건물이 크게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무슨 바나 무슨 음식점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가장자리가 다 그 방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숙소였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웅성웅성 시끄럽고요. 가운데 부분에. 그때 보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라이브 뮤직도 연주를 하고 그리고 거기는 뭐 핑거푸드랑 무슨 칵테일 무슨 술 뭐 약간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파는 것 같았고 거기가 11시까지 막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메인 어떻게 보면은 약간 레이트 나이트 인조이먼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에 보트를 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트를 예약을 하면 이렇게 호텔 주변을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랑 레스토랑 한 군데 그렇게 두 군데만 예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워킹이 가능한 그런 곳이어서 저희 남편이 그건 이미 알고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를 받아서 가서 짐 풀고 이렇게 있다고 왜냐면 저녁도 다 먹고 왔고 저희가 도착한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
그때 BTS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 여기 시간으로는 그리고는 일찌감치 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호텔에 노이즈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운이 나빴던 거죠. 제 옆에 방 애들이 애들 같았어요. 그냥 안에서 듣는 소리로는 그냥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제 아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직장을 잡고 이런 사람 아이들이 그렇게 뭉탱이로 오진 않았을 텐데 얘네들이 한 1시 정도부터 한 서너 시까지 계속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술이 취하거나 그런 목소리도 아닌데 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이 하나가 아니라 제 방을 중간에 두고 제 맞은편 방과 이 벽 뒤에 방 정도를 쓰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쾅쾅 닫고 또 문을 두드리고 막 복도에서 막 크게 얘기하고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아무튼 새벽 일찍 일어났어야 되니까 일어나면서 서로 어제 잘 잤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잤어. 막 이러면서 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말을 뜨면서 보면서, 그 전에 노래를 들어볼 만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날 숙소에 밤에 와서, 이제 앨범이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들어보면서 이제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들었는데 그냥 처음에 임프레션은 음악이 다 비슷한 걸까?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이것도 자주 계속 들어야지 내가 좋은지 나쁜지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그런 걸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거는 또 이렇게 막 뭐랄까 이게 한국 음악이란 느낌이 조금 안 된다는 거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케이팝 아이돌인데 그런 느낌이 살짝 들면서 자기의 이 멤버들의 혼을 갈아 넣었다 막 이렇기 때문에 자세히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아마도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보단 길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건 어차피 콘서트도 아니고 컴백 무대 같은 건데 조금 이렇게 마치 콘서트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1시간 되니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끝나나? 그냥 얘기하고 또 계속 노래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새벽 5시에 끝났는데 다시 자도 되겠죠. 근데 다시 자기도 애매해. 그렇다고 깨어있기도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한 2시간 하면 6시 반부터 브렉퍼스트가 있으니까 가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을 그냥 시간을 때워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강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음악 다시 들어보고 저는 막 듣게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 그때쯤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밥 먹고 숙소에 가서 한숨 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별로 크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좀 돌아다니고 그럽시다. 그리고는 이제 전날부터 맵 같은 거를 호텔이 넓다 보니까 호텔 안에 골프 코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골프를 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골프채 들고 온 사람들 많고, 그 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로는 오락하는 데도 있고, 아케이드 같은 데 있고, 미니어처 골프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프리입니다. 뭐 미니어처 골프나 자전거 렌트하는 거나 뭐 그런 거는 프리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빌딩 주변에 이렇게 그런 뭐 피쉬 피딩 하는 데도 있고 물고기 뭐 밥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밍고 아일랜드 해가지고 조그맣게 플라밍고들 한 20마리 정도 모아둔 어떤 그런 데가 있는데 걔는 안 날아가나 봐요. 거기 있나 봐요 그냥. 밥 먹고 플라밍고 보러 갔다 왔는데 좋았습니다. 플라밍고들이 잔뜩 뭘 먹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목이 그냥 물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다가 이따가 사진과 영상으로 뒤에 붙이겠지만
그게 이제 토요일인 거예요. 근데 한숨을 잤는데 밥 먹고 나서 그냥 들어와서 잤는데 시간을 보니까 10시 좀 넘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한 12시까지 잤고 저는 그만큼 자고 나니까 더 잘 마음이 안 생겨서 깨서 뭐가 있나, 이 호텔은 또 뭘 먹을 만한 게 있나, 그런 걸 이제 계속 설치하고 있다가 더 늦으면 이제 또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애매하게 먹었다간 저녁은 이제 예약을 해놓은 데가 있어서 저녁을 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웠어, 일어나라고. 그리고는 사실 거기 가서 안 건데 그 팜스프링 지역, 거기 코첼라 그 지역이 그 데이츠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대추, 서양 대추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양 대추, 제가 서양 대추라고는 주주배밖에 사실 모르고 마트에서 파는 게 주주배고, 그거 말고 요즘에는 슈거 서플리먼트로 그런 데이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츠 시럽도 사다 쓰고 데이츠 슈거도 사다 쓰고 그렇습니다. 데이츠가 유명한데 그 데이츠 무슨 마줄 쉐이크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명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 싶은데 첫날 다운타운에서는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찾아보니 이게 생각보다 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일요일날 그 남편의 이모가 그 동네 어딘가에 사시기 때문에 그 서든 캘리포니아에 어딘가,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좀 뵙고 오자. 그래서 사실 하루를 연장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일요일날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밖에서 한번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 하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날 저희 남편 하는 말이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스파게티를 할 테니까 와라. 그리고는 약간 멍해졌죠. 왜냐면 집으로 찾아가면 뭔가 집에 가져갈 만한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뭔가를 사가지고 가는 게 더 맞지,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선물 검색 같은 거를 막 하다가, 왜냐면 저희 남편은 호텔에서 뭐 있으면 사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호텔에 있는 그런 어떤 샵들은 약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레저웨어, 그러니까 이런 비치웨어나 이런데 리조트에 와서 입을 만한 옷이나 뭐 이런 걸 파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나 아니면 모자, 뭐 선글라스, 아니면 주얼리, 뭐 약간 그런 걸 파는 게 위주여가지고, 아니야,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그런 걸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기념품을. 그리고 여기 근처신데 팜스프링 뭐 사가지고 가도 별 의미 없잖아. 그러고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데이츠가 여기 유명하다면 여기 데이츠 파는 데 가서 데이츠를 사드리면 좋지 않을까.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데이츠를 설치를 해보니까 팜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 거기에 그 쉐이크도 판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눈 뜨자마자 막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갔다 오려면은 시간 이만큼 필요하니까, 왜냐면 저녁 때가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리프트를 타고 그 무슨 팜이죠? 쉴드 팜 앤 가든 뭐 그런 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커피 파는 데가 아니라 그 음식점이 있고 그 옆에가 이제 메인 그 상점이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워서 그날도 100도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그 팜 투어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 투어, 뭐 투어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가든 같은 거 이렇게 구경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했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거기서 점심을 먹고, 점심이 아마 2시까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허리 하면서 가서 일단 밥을 먹고, 그때 메뉴에 그 쉐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9불 얼마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왜 시켜?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 근처에 가시면 꼭 드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데이트 맛이에요, 그냥. 근데 맛있었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이제 이 메인 그 무슨 토산품 파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주주배 세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약간 뭐 음료수도 팔고 이렇게 스탠드처럼 그 한쪽 코너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서도 쉐이크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니다가 적당한 사이즈에 조금 커도 주변 분들이랑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받으면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이걸 언제 다 먹어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하나 살까, 2분이 사시니까 그러다가 아유 뭐 큰 거 사서 그냥 뭐 친구도 나눠 드시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큰 거를 사고, 그 옆에 막 무슨 데이트 슈거 무슨 뭐 그거랑 관련된 뭐 꿀도 팔고 뭐 잡다한 것들, 막 투어리스트 관광지 같은 잡다한 다른 것들도 팔고, 무슨 팬케이크 믹스며 무슨 뭐 그런 것들 잔뜩 팔았어요. 캔디도 팔고 막. 그리고 그 안에 무비 티어터처럼 이제 그거랑 그 데이트랑 관련된, 이제 처음에 이 팜이 어떻게 시작했고 그 100년이 넘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3대째 막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고, 막 그 옛날 사진들 막 그런 영상들 보여주고, 막 대추를 어떻게 하이브리드 뭐 교배를 시키고 또 어떻게 재배를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것들 인포메이션을 막 이렇게 받고, 그리고 저도 약간 여기까지 왔으니까 애도 집에 있는데 뭔가를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잘 됐다, 데이트 사가지고 가자. 근데 저희는 저희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먹는 것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작은 사이즈를 고른다고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사긴 샀습니다. 5가지가 있는 건데,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그거 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조그만한, 그거는 선물용으로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버라이어티가 있고 정말 조그만한 그런 깍에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못 받고 아마 이걸 안 샀으면 그걸 샀지 않았을까. 그냥 맛만 보는 정도로. 제가 주주배를 마줄만 먹어봐서 그게 그렇게 그냥 단맛이 좀 세긴 한데 특별한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5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한 번씩 먹어보자, 애가 있을 때. 그래서 그거 사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보트 약속이 있었어요, 저녁 때. 보트를 타는 시간이랑 레스토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레스토랑 앞에서 내리는 걸로 막 이래가지고 탔고, 제가 보트를 타고 찍은 영상은 요 뒤에 길게 제가 한 7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뭐 에딧을 하든 어쩌든 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저녁 약속한 데가 일본 식당인데 대빵야끼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이어서 야,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빵야끼는 사실 그룹이 많다면, 내가 한 10명이서 간다 그러면 자기 그룹이니까 뭐 수다 떨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일단 우린 둘이고요. 그래서 3그룹이 앉았어요. 한 명은 2명, 한 그룹은 우린 2명, 한 그룹 2명, 또 한 그룹은 5명,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이 쭉 앉았던 거죠. 엄청 불편했고, 그 2그룹이 굉장히 아웃고잉 스타일의 사람들이라 얘기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근데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미안하니까 막 이름 물어보고 뭐 어디 사냐 물어보고, 이런 게 가벼운 치챗 좋은데 저는 일단 이름 얘기하는 것부터 스트레스거든요.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한 번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사는 곳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모릅니다. 일단 소노마 카운티를 잘 몰라요. 캘리포니아 안에 사시는 분들도, 서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일단 캘리포니아 하면 사람들이 LA 알죠, 샌프란시스코 알죠, 뭐 진짜 무슨
진짜 샌디에고 뭐 이렇게 큰 도시를 많이 알고 좀 자세히 안다 해도 뭐 오렌지 카운티 뭐 어디 막 이렇게 큰 조금 그런 데를 알지, 이렇게 놀던 캘리포니아에 마린 카운티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마린 카운티에도 시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는 막 귀로 다 듣는 거야. 이쪽 5명 그룹은 아들 셋을 진짜 6feet something인 진짜 이렇게 장성한 애들 셋을 들여왔는데, 저희 아이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대학 다니는 학생들. 그럼 어디서 왔는지 다 귀동냥으로 다 알았어. 다 듣고, 뭔 일을 하는지까지 다 듣고. 언컴포터블 하는데 또 그걸 뭐 어떤 때는 박수도 쳐주고, 이쪽 사람이 또 생일이라 그래서 뭐 생일 축하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던져서 뭐 받아 먹는 거 하면 또 그것도 박수 쳐주고 하는데, 이렇게 인트로버트랑 같이 있다는 게 좀 이거는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거 좋아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대빵야끼 같은데 철판구이라고 하죠. 가면은 그 막 불쇼 해주고 하면 재밌으니까 어린 마음에 보는 건 재밌었는데, 미국에 와서도 그런 데가 잘 없어서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재팬타운에 그게 있어서 한번 갔는데 서비스가 진짜 엉망입니다. 그리고 산호세 예전에 제 생일에 한번 간 적 있어요. 애가 어릴 때. 그 이후로는 사실은 뭐 기회도 없고 갈 일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확실히 제 입맛도 바뀌었고, 예전엔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은 건데 별로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걸 고지고수로 하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날은 좀 다음날 이제 점심을 이모 집에 가서 먹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렌트카를 하러 공항으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렌트카를 하고 이모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벌뱅크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벌뱅크 에어포트에 차를 드랍하는 걸로, 그러니까 렌트카를 다른 데서 픽업하고 다른 데서 드랍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출발을 해서 저희는 이제 LA나 그런 데 가서 저녁을 먹고, 벌뱅크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LA 같은 데서 저녁을 먹고 그러고 숙소로 가자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한식을 먹자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은 원래 회를 먹고 매운탕을 먹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약간 음식을 먹는 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너무 덥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냥 제가 빙수 좋아하니까 거기에 빙수를 하는 데를 하나를 찾아서 가서 빙수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코리안 타운 플라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약간 한국 코리아 타운에 있는 약간 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1층에 약간 H마트가 있고 2층 3층에 무슨 제과점도 있고 음반 파는 데도 있고 옷 파는 데도 있고 무슨 병원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돼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푸드코트에 이렇게 음식점처럼 잘 돼 있다더라. 그러니까 각자 그냥 그렇게 해서 테이크아웃 해서 숙소에 가서 먹자. 그냥 거기가 일요일 날은 7시면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숙소 와서 먹고 일찌감치 자자, 아니면 계속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새벽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못 잤고, 다음날 비행기가 7시 15분이라서 최소한 5시에는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잠을 자고 아침에 4시 반쯤 알람 맞춰놓고 깨서 준비하고 5시쯤에 체크아웃 한 다음에 이제 벌뱅크 에어포트로 갔고, 이제 가스 넣고 벌뱅크 에어포트 가서 갔는데 이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체크인하고 했는데 아침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도착 시간이 9시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리에 이렇게 체크인하고 이제 세큐리티 다 지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앉아서 너무 피곤해서 잘까 하고 이제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아싸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또 커피를 그렇게 안 마시니까 제정신으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 양말에 그 힐 부분을 슬립 스티치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가더라고요. 제가 또 그걸 안 가져가서 에어파드를 안 가져가가지고 맨정신에 이렇게 막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이렇게 했고 또 오는 좌석은 또 운이 나쁘게 우리가 떨어져 앉았어요. 저희 바로 옆이긴 한데 둘 다 아일인데 같은 좌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자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졸렸어요. 근데 진짜 꾸벅한 사이에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너무 추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있었으면 아마 잤을 거고 자리를 바꿔달라 해서 제가 안쪽에 앉고 그냥 잤을 텐데 바깥 시시기도 하고 이게 잘못 가다가 머리가 옆자리 아저씨 쪽으로 가면은 되게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잡고 그냥 앉아서 계속 양말을 떴어요. 그래서 그만큼 프로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애를 보니까 애는 이제 우리 며칠 동안 빈사에 보니까 또 할 얘기가 있고 뭐 이제 컨버세이션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낮잠을 자러 간다고 방을 올라갔고 애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깨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은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이렇게 깨어 있다가 그날은 뭔가 이렇게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거를 마시지 말자 그래서 아예 티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뭐 그냥 이렇게 버팅기다가 밤에 자고 이제 조금씩 오늘은 좀 낫고요.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무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여행이긴 한데 갔다 오니까 주말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인지 주말인지 오늘이 뭔지 이게 평일이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막 일이 손에 안 잡히지 밥은 또 해줘야 되지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까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저희 아이가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 이제 독서 토론 하기로 했고 오늘 수요일하고 목요일 내일은 저희 아이가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이 어제밖에 없어가지고 어제 이제 애랑 같이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뭐 레코드샵에도 갔다 오고 또 새로 생긴 네이브 앤 버스터 저희 동네 몰에 생겨가지고 그냥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 또 애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희는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게임도 안 하고 게임도 잘 안 하고 저희 아이도 남이 게임 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지 직접 하는 걸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토어는 처음 가보는 거라 척키치즈 뭐 이런 데는 가봤죠. 근데 네이브 앤 버스터는 저희 동네 없거든요. 난생 처음 가보는 거라서 그냥 궁금해서 들어가서 그냥 우리 브라우즈 해도 되지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뭐 내고 그런 건 아니라서 알케이드니까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데 뭐 별로 한 건 없고 아침에 이제 남편을 버스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침에 요가를 갔다가 와서 점심을 해주고 점심을 먹고 그러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어서 제가 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아무도 없을 때 찍는 게 사실 좀 편하긴 하거든요. 말을 막 할 수도 있고 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좀 들리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찍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그 케이틀린 헌터님의 디자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역시 없네요. 지난주 아마 3월 22일까지 세일을 했을 거예요. 50% 오프. 저도 그래서 한번 둘러보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총 9개나 되더라고요. 케이틀린 헌터님의 패턴이.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뜯어 말았고 3개는 끝낸 프로젝트가 있고 나머지 한 5개, 그러니까 안 뜬 게 아직 있는데 막상 둘러보니까 막 끌리는 건 없었어요. 50%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궁금한 게 있긴 있었는데 당장 뜰 거 아니니까 뭐 언젠가는 또 세일을 하시겠지.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 이렇게 패턴을 온 가격에 사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항상 그런 세일 인포메이션은 쉐어하고 하지만 또 그건 또 디자이너들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은근히 그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그 스웨터 패턴은 제가 잘 입는 거고요. 또 유명하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제가 안 뜰 건데 유명하신 패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기회에 물론 세일은 끝났지만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쯤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영상이 또 기니까 지난주 영상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서 1시간 내외, 지금 1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긴 한데 또 뒤에 영상을 여행 갔다 온 영상을 붙이면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